양돈 스마트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도화 전략에 대해서 발표할 송준익 교수입니다. 특히 오늘은 체중 데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농식품부 ICT 스마트팜 융복합 표준화 축산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팜 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양돈 스마트팜의 주요 장비로는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서 특히 환경관리기, 그 다음에 급이기, 급수기, 특히 사료빈 관리기, 특히 환경제어 장치에서는 냉난방기라든지 보온 등 환풍기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특히 여러분들에게 ICT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 사양관리 장치로서는 특히 군사급이기, 모든 자동급이기, 그 다음에 습식급이기, 컴퓨터 액상급이기 등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보급된 장비로부터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된 것을 분석을 하고, 특히 이와 같은 것을 분석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데이터 수집 분석 플랫폼이 부재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에 도입된 양돈 스마트팜 주요 장비별 도입 현황은 외국과 비교하여, 특히 외국은 독일이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과 비교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자동급이기에 있어서 포유 모던 급이기는 코카나 아이온텍에 대해서 국산화 장비로 되어서 대단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으나, 특히 나머지 사료 믹서라든지 컴퓨터 액상급이기는 보급이 많이 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은 이와 같은 보급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고 자동 사료도 사실 개발되어 있는데, 국내는 사실 액상급이라든지 사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량 측정기에 있어서 체중 측정기는 국내에 약 34개소가 보급이 되고 있으나 사료급이기의 보급률에 비해서는 아주 저조한 실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음수 관리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시도를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환경 제어기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특히 한기편 제어 부분에서는 우리도 지금 현재 그와 못지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국내 양돈 스마트팜의 연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이유 체중과 입식 간의 관계에서도, 특히 MS에 미치는 영향도 실제적으로는 체중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 하겠습니다. 특히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출하 체중, 급이량이라든지 방문 횟수라든지 방문 시 체중을 통해서 출하 체중을 예측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생후 60일까지의 자동 성장률을 분석할 때에도 무엇보다도 생시 체중, 이후 체중, 특히 41령 체중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체중을 예측을 한다 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자돈의 생시 체중과 모돈의 산차가 특히 폐사율이라든지 성장 성능, 도체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에서는 생시 체중과 모돈 산차가 선행 해기 분석을 통해서 도체 특성을 예측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체중을 통한 종속 변수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돈 스마트팜 연구를 위해서 데이터가 한 상관관계는 무엇보다도 모돈 갱신율, 특히 품종이나 성질이나 산차도 포함을 하며, 특히 급수량이라든지 사료 급이량은 무엇보다도 생시 체중, 이후 체중, 70일 체중이라든지 출하 체중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육돈 출하 체중 및 인력 예측 알고리즘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중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정체량 예측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돈 스마트팜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통 장비로는 환경관리기, 특히 음수관리기, 그리고 사료관리기, 그리고 분뇨 처리 장치라든지 냉방기, 쿨링 패드가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기술로는 후보돈, 임신돈, 포유돈이라든지 육성돈, 비육돈이 있어서 대부분 사료를 먹이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돈 군사급이기라든지 포유모돈 자동급이기, 그리고 자돈 압사 방지 장치라든지 출하돈 선별기가 보급이 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정원에서 신규 확산 사업으로 하고 있는 포유자돈 측정기는 현재 노드 셀의 고장이라든지 크기가 커서 농가에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는 특히 영상장치, 포유자돈 측정기를 영상으로 분석해서 이것을 컴퓨터 데이터로 예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이와 같은 개체 체온이라든지 모니터링 장비의 시설이나 설치나 개발이 필요하다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통해서 영상 이미지, 특히 음성 기술이 발달되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양돈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세대는 무엇보다도 번식이라든지 육종이라든지 특히 출하, 그 다음에 경영 정보, 무엇보다도 생산 경영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피그 플랜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한한돈협회, 북행양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히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농가에 보고하여 현재는 기초 통계 분석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2세대 플랫폼 수준으로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이 필요한데 특히 국내는 PICC라든지 급이량 통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은 이와 같은 그 프로그램에 더불어 사육 체중이라든지 온습도, 특히 개체 체온을 통한 통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번식이나 비육이나 출하 플러스 경영 정보, 특히 여기에 더더욱 ICT 데이터가 접목이 되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2세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앞서 나가려고 하면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포유 모던 급이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생산 경영이나 ICT 데이터 그리고 의사 결정 모델을 가지고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3세대 플랫폼을 개발하여야만 우리가 애국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국내 양돈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산관리 분야에는 우리나라는 피그 플랜, 특히 한돈팜스가 농가의 한 70% 이상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ICT 정보 연계에 있어서는 PICC라든지 피그 플랜, 특히 농정원에서 축산 빅데이터 양돈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기술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면은 특히 AI 분석이 필요한데 여기는 무엇보다도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로 양돈 AI 서비스 모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고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역별 스마트팜 고도화 전략은 체중 데이터나 축사 내부 환경, 특히 급이 급수, 사육 밀도, 계절적 요인을 영상 학습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노드셀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농장의 출하 예측을 통한 중장기 경영 계획 수립이나 비육 구간, 체중 및 사료 관리를 통한 수익 증대, 특히 비육돈의 일치 정보 추적 및 의사결정을 통한 농장의 작업 효율 증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완성도가 높아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에서의 ICT 장비 보급 및 확대를 이용한 활용 교육이 왕성화되어야 되고 특히 국내 양돈 스마트팜 수출 역량 강화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연계한 대학에서는 산학협력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연구 활동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개별 알고리즘 기술 이전을 통한 수요 농가 실증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고도화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장비 업체에 있어서 장기 투자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세대 스마트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기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이나 대학이나 그다음에 연구기관이나 장비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농업경영처에서 특히 데이터의 생산자로서의 데이터 주인 의식을 가지고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농장 개방이라든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오픈된 마인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역별 스마트팜 고도화 전략은 공공기관이나 대학이나 장비업체나 특히 농업경영체가 모두 합심하여 이루어야 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ICT 장비라는 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약 한 10년 정도 됩니다. 따라서 초창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ICT 장비라고 하니까 대부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비를 대부분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ICT 장비는 무엇보다도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에서 설치를 하고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내가 입력을 해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정체량이라든지 입식 일자, 사료 급이량 등은 조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프로그램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육 단계별 자돈, 육성, 비육돈, 모돈에 있어서 내 집에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 하고 특히 내가 자료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장비에 대해서 설치,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이 좋아하는 기계보다는 나에게 맞는 특히 내가 필요로 하는 장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한다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급이 장치는 내 농장에 있어서 산차별에 따라서 특히 사료 급이량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하루에 2, 3회 급이하는 것이 아니라
5회 내지 7회 정도 급여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는 그냥 하루에 2번 내지 3번만 급여하겠다 할 경우에는 2번 내지 3회에 맞는 급여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입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장비는 여러분들이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데 남이 좋다고 하는 기계보다는 나에게 맞는, 내 농장에 맞는 기계 선정이 우선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보다도 ICT 장비를 적용하고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ICT 장비의 올바른 선정을 통해서 출하 인력 단축을 통한 내 농장의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ICT 장비를 설치하고 난 뒤에 농장에 사실 1회 이상 출입을 하지 않는 농장주들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이것은 ICT 장비는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과 시간에 농장 안에 만약에 출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라도 컴퓨터 앞에서 하루에 출입되는 데이터의 기록이라든지 사료 급여 해차라든지 정체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급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습관이 중요하다겠습니다. 특히 ICT 장비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의를 잘 참고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집에서 ICT 장비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